자, 예전에 얼마 전에 KBS에 박민희 취임하면서 그간의 보도를 사죄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YTN이 민영화됐잖아요. 그 YTN 사장이 새로 취임해가지고 한 게 그간의 보도를 사죄한대요. 얘네들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YTN은 공영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민영화 시키는 것도 사실 불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거를 특히 그 약간 불법을 많이 저지르기로 유명한 그 유진 ENT가 주주가 됐고 그 유진 ENT에서 추천한 이름도 공교롭게 박민, 김백 이렇게 두 자릿수. 근데 김백 이 YTN 사장이 박민보다 더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아이고. 요것도 심판 대상에 포함돼야 되겠죠. 저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은 박민희 취임한 이후 KBS 시청률이 뚝 떨어졌잖아요. 유튜브도 안 가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그때 테러 당했을 때 난 지금도 기억나요. 북한 뉴스로 첫 꼭지 7개를 집어버리고 이재명 대표 테러 당한 걸 단신 처리하던 KBS.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하면 YTN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주로 텔레비 틀어놓는 게 YTN 또는 종편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YTN 안 보죠. 그러면 시청률 떨어지게 돼 있죠. 저도 TV조선 틀어져 있는 그런 음식점을 가면 그냥 나오거나 다시는 안 가거나 하는데 이제는 YTN 틀어져 있는 곳도 다시 안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돌발 영상도 송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돌발 영상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송출을 못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며칠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무능한 정권 처음 봤다. 그 인터뷰가 담긴 돌발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 송출 못하게 됐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 총선은 그냥 유튜브 선거예요. 유튜브 선거예요. 누가 YTN 보고 누가 KBS 봅니까? 그렇죠. 민주당 경선에서 보셨죠? 그냥 유튜브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디어의 파워가 유튜브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저건 참고사항일 뿐이고 저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쟤네들 윤석열 빨라고 저러는구나. 이제 국민들은 거기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사과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한 거잖아. 근데 대선 때 후보 검증이라고는 그 어떤 명분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보도라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시대에 볼 수 있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개총극인 거죠 이게. 그냥 사과를 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화가 나는 일인데 이제껏 그나마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대국민 사과를 하니까 대국민 사과라고 사기를 치니까 화가 나는 거고 YTN과 KBS의 이런 사과 보도는 앞으로 그 언론 역사의 흑역사로 대대로 남을 겁니다. 조선일보가 천황의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천황의 그런 일장기와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그 보도했던 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역시 대대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요 정권 바뀌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진보 종편, 진보 보도 채널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새날. 뭐 그렇게까지 이제 하실 필요 없고 이게 진지하게 공서체로 말할게요. 예를 들면 진보 언론들이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진보 보도 채널 만들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그걸 못했느냐? 종편은 왜 다 보수적이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종편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기득권들이 그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쩜 저는 이번 그 총선을 앞두면서 교통방송이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일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없앤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그 겸손이 힘들다가 이렇게까지 총선 분위기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푸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보 종편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정말 유튜브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은 현명해가지고 김어준을 뉴스공장에 쫓아내니까 더 파워를 가진 겸손은 힘들다는 뉴스공장이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건 저런 식으로 종편들 하루 종일 양문석 때리고 이재명 때리고 하는 짓들 하잖아요. 그리고 못하게 막으려면 법적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보 종편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YTN이
박지훈 변호사를 그만두게 하고 하루 전에 통보해서 그만두게 하고 구구 배승희를 진행자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 세력은 염치도 못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우리가 불만이었던 게 저런 거냐. 왜 우린 저렇게 못해? 그렇죠. 예. 되는 거였어? 이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시니까 배승희 변호사 채널이 100만이 넘어요. 새날도 못 넘는 100만을 해 얘네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배승희 채널 썸네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얘네들 그거 유튜브예요. 변호사랍시고 얘 앉아가지고 얘를 YTN의 방송의 진행자로 앉혀서 박지훈 내리고. 사실 KBS에서 윤석열과 대담할 때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거 있죠. 외국 회사의 조그만 파우치백, 조그만 가방이라 가방, 그랬나요? 예. 그런 KBS의 앵커도 그 정도인데 이 구구 유튜브가 라디오를 하면 도대체 어떤 방송을 만들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민주정부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민주정부 같으면 YTN에 배승희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를 꽂을 수 있어요? 못 꽂아. 안 꽂는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윤석열한테 쌍욕하는 방송을 어떻게 저희 YTN 진행자로 꽂겠냐고. 쟤네들은 그냥 뻔뻔한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이 보수 유튜브에 휘둘리고 있다 또는 그들을 어떤 맹종하고 있다라는 게 처음 취임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취임식에도 계속해서 초대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도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요식에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 안 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요. YTN 진행자가 돼서 방송을 하는 중간에도 자기 채널에 유튜브를 올려요. 이게 만약에 김어준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압색. 네. 하나 더. 국민의힘의 여수갑 후보. 미치겠네. 여수 사건이 북한 지령받아 생긴 일이래요. 저기 공부 좀 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김준혁 후보 이야기 같은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러분들은 역사를 대부분 다 정사로 배웠잖아요. 야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여순 사건이 그냥 반란 사건이고 북한이 내려왔다라고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낙인 찍어가지고 그거 핑계로 확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야.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걸 밝혀냈어요. 특별법에도 그게 들어있어. 북한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여순 사건법, 여수 순천 19 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라고 군인들이 거부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전라도의 후보라고 나왔던 저 국민의힘 후보가 북한 지령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지금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저런 사람들 처벌받아야 됩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반드시 그런 법안을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순 사건의 희생자들도 욕보이는 문제고 제주 4.3 어제지 않았습니까? 제주 4.3까지 싸그리 다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이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수 순천의 후보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5.18이든 4.3이든 그런 왜곡하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국민의 힘인데 어떻게 국민의 힘이 이 나라의 보수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거요. 저 전라도 후보가 저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그 지역이거든요. 공부를 안 한 측면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진 않죠. 솔직히 말하면. 누가 엊그저께 나한테 그러더라고.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후보 있지 않아 그랬더니 나는 내가 보기엔 아니다. 비정상이 너무 많다. 그렇죠.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어떻게 저 당에 들어갑니까? 윤석열 2년 동안 하는 걸 보고도 저 당에 들어가서 출마를 해요? 그 비정상이에요. 이번 총선은 그냥 대선이라고요. 바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열받는 거. 근데 오늘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얼마 전에 그린벨트를 푸는지 지 벨트를 푸는지 모르지만 푼다고 하겠잖아요. 막. 뭐 거기다가 무슨 공장 세우고 개발한다고. 그렇죠. 와, 김건희 일가 땅이 포함되어 있네.
근데 우리가 진짜 윤석열이 그린벨트를 푼다라고 했을 때 혹시 거기 김건희 최은순 땅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진짜더라라는 거죠. 그때 윤석열이가 1, 2급지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 1급지를 푼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1급지는 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뭐 그린벨트 회제 획일적 기준 전면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뭔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막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김건희 가족 남양주 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다. 이미 풀린 거죠. 아, 나 진짜. 그러니까 풀린다 그러면 좀 덜이 열받을 텐데 이미 풀려버렸다라고 하니까 아 빨리 진짜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해가지고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윤석열 처음 취임했을 때 나왔던 만평 중에 하나가 해먹을 결심이었습니다. 완전 초기에 나왔는데 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여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광해군 묘가 이쪽 근처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건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어서 건들면 안 되는 건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김건희의 땅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었던 것도 인수위 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그거를 실행한 자가 원희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이제 보면은 개발 예정지인 건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에 추가돼서 사업 계획이 추가돼서 그 주위에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양주에 있는 땅에. 남양주 땅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거의 시즌 2 같은 느낌인 거죠. 야, 그 남양주의 송능리, 용정리, 배양리 이런 지역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2022년 9월 달이니까 재작년이네요. 남양주 왕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2차 및 지형 도면 등을 통해서 기존 사업에다가 남양주 왕숙 진건 1, 2기업 2단지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발표해서 거기에 김건희의 땅이 엄청 있다는 거죠. 야, 선거 때요. 정말로 전 모든 지역 254지역이 전부 다 국민의힘 떨어뜨려야 돼요. 진짜 이거 보면 분노하지 않아요? 이거 화 안 나세요? 그냥 사실 양평 고속도로처럼 내 땅으로 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속도로를 갑자기 휘게 만드는 것도 엄청 화가 나는 일인데 이거는 사실 환경까지 건드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그거를 세금을 이용해서 그리고 환경까지 다 파괴하면서 나의 이득만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등급이 있다고 맨 아래 등급은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의혹은 이제 장기년께 있으죠. 예. 그 1년 만에 채로 벌어요. 근데 최고수는 이거잖아요. 그린벨트 뭐 휴전선 북한 땅이라도 사. 그리고 거기다가 고속도로 바꾼다고 그렇죠. 똑같은 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다 땅 사고 그냥 남북 통일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근데 얘네들이 정말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라기보다 윤석열 김건희가 정말 악질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린벨트 풀 때 이미 김건희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그 의혹이 있었고요. 그게 진행됐는데 니네가 그러건 말건 나는 그린벨트 풀어서 또 해먹을 거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와, 나 이건 깜짝 놀란 게 고속도로 정점을 어떻게 바꿔요? 국책 사업인데 예탁까지 끝난 거를.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이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냥 수익 사업 하겠다는 노골적인 표시잖아요. 이거 탄핵 안 시키면 국민들 개돼지밖에 안 되는 거죠. 야, 그린벨트 풀면서 그 그린벨트 있는 지역들 쭉 돌아다니면서 그린벨트 싹 풀어줄게. 이것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지랄 이연병을 하더니 거기에 살짝 지처가 땅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파, 뭐 디올백 이런 문제보다 이게 몇천 배는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보수 어르신들 입장 한번 바꿔봐요. 이걸 이재명 또는 문재인 대통령 돼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와, 국가로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이건 이명박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는데 우리가 그 권력을 뺏어 와야죠. 바로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번 투표가 너무 간절하고 정말 대선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유시민 작가님이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국진당이 100석이 넘어가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남은 임기를 그냥 간다.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냥 계속 저렇게 말아먹을 거고 김건희는 계속 해먹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에 너무 소름이 돌아가지고 무조건 이번에는 그냥 200석 넘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겸손하고 뭐하고 필요 없이 이번에 200석 넘지 않으면 진짜 이대로 그냥 임기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너무 암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을 만약에 구속시키는 상황이 오면은 이것보다 10배는 더 나올 거예요. 언론의 취재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난 이런 조건 처음 봐요.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합법적인 방법은 투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을 망할 운명이 이게 사전투표 바로 앞두고 이런 게 터지잖아요. 고속도로 정점은 세 발에 피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국민 이해한답시고 뭐 그린벨트 풀어줄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였잖아요. 분명히 거기에는 김건희의 땅이 있을 거다. 한치를 안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최순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대통령 부인이라는 명목으로 주가 조작 사건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검사 부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었잖아요.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고 현직 부인이던 김건희가 명품 백을 받고 그 김건희가 저번에 왜 그 중암지검장하고 검찰총장 부인이던 시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협찬금이었었거든요. 김건희 회사에 전시회를 하는데 각 기업들 수사받는 기업들이 돈 들고 와서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거기 포스터에다가 회사 이름은 집어넣지 말아달라는 협찬금이 꽤 있었다. 김건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 2년 전 기준 60억이에요. 현찰만. 이번에 보도 하나 또 나온 거 있었죠. 최소 부동산만 몇백억이 있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협찬금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리고 이 수사는 그냥 유혐의가 돼버렸어요. 김건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주가 조작으로 번 돈, 협찬금 같은 돈으로 현찰만 60억 이상을 불렸을 거라는 의혹. 그러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인사하면서 이게 안 벗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풀어? 고속도로 정점 바꿔? 최순실도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기에 최순실이 박근혜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게 내가 봤을 때 무슨 뭐 미르재단 이런 정도를 지어고 있었나요? 이런 큰 국책 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윤석열 그냥 바로 탄핵시켜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전두환 때 이순자도 이렇게 안 했다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떠나가지고 이명박 때 김윤옥도 이렇게는 안 했다고. 만약에요 문재인 정부의 김정숙 여사가 이런 상황에 얽혀 있다면 조중동이 뭐라 그랬을까요? 탄핵하라는 소리 나왔을 거예요. 벌써 탄핵 당하고 그냥 먼지가 됐겠죠. 근데 아까 이제 푸나님께서 그 김건희 현금 자산만 60억이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 자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회사를 없앴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어떤 그 저축은행인가 무슨 그런 투자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아크로비스타 자리가 김건희 본인 거라고 합니다. 임대한 게 아니라 임차해서 쓴 게 아니라 김건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투표를 독려하라고 여러분 지인들한테 연락할 때 야 그린벨트 풀었더니 김건희의 땅을 풀었더라? 이 이야기 꼭 해주세요. 이 이야기 듣고도 국민의힘 찍으면 개돼지죠. 놀라운 나라예요 진짜. 자, 또 댓글창 좀 읽어드리고요. 푸른 밤설화님 복지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구자영님 친일 부역자들을 단죄를 못하고 나니 이제 다시 기회주의자들과 하류 인간들이 득세를 하는군요. 저들은 기억했다 분명히 단죄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푸른밤 설화님 경북 포항입니다. 22년 3월 10일 새벽에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구 경북의 깨시민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역구는 좀 더 힘을 모아주시고 소중한 비리 한 표 부탁합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머리인 내가 73년생입니다. 국진당 73석입니다.
분노의 질주님 감사해요. 흑석돌림 동작을 라베랑 이찍 레드버그들 마지막 발악 득실거립니다. 좀비 실사판이네요. 유삼룡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은 선거 판세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투표만 하시면 못 이길 지역구 없습니다. 못 이길 지역구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또 지지하시는 분들 있죠. 대통령 만들어야죠. 그럼요. 내가 계속 말씀해 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던 날 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사실 모든 싸움은 끝났습니다. 최대 치적을 비리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재판 중이고요. 투표 전날도 재판 받으러 갑니다. 이거를 조국 대표는 응징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복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꼭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